소장님 강의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승리해도 걱정이 많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 여전히 관료, 검사, 기업 출신까지 기존 기득권 세력이 태반입니다.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눈 질끈 감고 이들에게 표를 주었지만 결국 똑같은 놈들이 또 국회에서 사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총선 후 민주당 내 의원들을 통제할 구체적인 수단을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장님의 이론에 입각한 민주당의 조직 설계는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도 이렇게 걱정합니다. 조직 설계는 철저하게 조직 문화 또는 구성원, 조직 구성원들이 관습과 태도에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후에 민주당이 살아날 것인가의 가장 큰 이슈는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의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는 친문 세력의 정당이었습니다. 빠가사리 정당이었죠. 이재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재명의 리더십이 굉장한 수준임을 말해줍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친문 세력이 아니면 당 대표도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당 대표의 압도적인 당원과 민주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지만 거기 국회의원들 170명가량 되는 국회의원들이 상당 부분이 다 친명 세력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단식 투쟁을 했겠습니까? 단식 투쟁은 윤석열을 향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 이상은 친문 세력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단식 투쟁하는 당 대표를 구속영장에 내줬죠.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줬습니다. 인간들이 아니에요. 친문 세력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수십 명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의 앞길은 여전히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재명을 죽이려는 친문 세력이 아직도 버젓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이번에 잘려나갔지만 아직도 수두룩 남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조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조직은 한두 명이 썩으면 그 썩은 여파가 여러 명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조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계속 내가 말했던 거예요. 친문 세력이거든. 완벽한 친문 세력입니다. 눈에 띄는 친문 세력이에요. 근데 그 세력을 길러주고 있어요. 조국은 기득권층을 개혁할 의지가 없는 애예요.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키겠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심판하겠다는 거지. 끝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 왜? 가족을 멸문지가 당했거든. 무협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과 한동훈 이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힌 거라니까. 이재명은 더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잭소리 않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당을 장악해서 당으로 하여금 세력을 확보해서 기득권층의 빨대를 다 제거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잖아. 차원이 달라. 여러분 이 생각을 왜 못하는지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1번, 3번을 찍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들이 의원 내각제 세력으로 돌변하면 어쩝니까? 제가 의원 내각제 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 유권자라는 말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국회의원들에게 월급만 주는 ATM 개돼지에 불과합니다. 이분 보니까 그 이탈리라고 쓴 벌써 이탈리아 교민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만 선출할 수 있고 국회에서 총리와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은 임기 보장에 연임도 가능하며 임명장 수여와 의전만 담당하는 마스코트에 불과합니다.
총리가 실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 투표로 언제든지 총리를 해임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했던 바로 그 얘기, 똑같은 체제예요. 유럽의 그 내각 책임제를 하는 나라가 그 대부분 이런 방식입니다. 오스트리아도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비교적 안정돼 있죠. 그 이탈리아와 달리. 이게 지금 이탈리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 투표로 언제든지 총리를 해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때까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국회의 권한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님, 시민 후원 받는 유튜브 진보 언론은 조국 신당을 검증 안 했고 조선일보는 조국 신당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맞아요. 이 조직의 속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은 답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답답한 친문 세력에 둘러싸여 있거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 뭘 하겠어. 소리만 지른다고 되겠어? 소리만 지르면 진짜 감옥에 가두죠. 그 소리 질러가지고 송영길이 계속 소리만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갇히잖아. 그게 죄가 있어서 갇히겠습니까? 검찰을 계속 공격하니까 갇히잖아. 추미애봐.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잖아. 딱 나와서 아주 뼈 때리는 걸 딱 하고 들어가잖아. 한참 있다 나와서 다시 한번 뼈 때리고 그러잖아. 대단히 전략적이지.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 조직론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정치를 하려면. 그래서 이 조직론적 사고,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내가 이재명과 관련돼서 수많은 강의를 했어요. 이재명이 그걸 안 거야. 알지.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김용민 봐. 김용민 의원 정말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 권한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무슨 결정을 어떻게 내린다 해도 국민은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정치 무기력자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습니다.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죄다 법조계 판사들 판사 출신들이라고 하던데 판사 출신 맞습니다. 을사오족 다 이 대법원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판사 대법관 출신들이죠. 다. 내각제가 되면 오늘날에는 국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면모를 보십시오. 사람 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새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내각제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내각제로 전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국민 발안 제도 또는 폴크스 이니셔티브라 해서 국민이 제안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이 법을 입법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입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법부가 말을 안 들으면 국민이 발안 제도를 통해서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그 법이 그냥 현행법으로 통과되는 겁니다. 또는 시민의회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내각제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직접민주주의. 스위스의 내각제가 가장 안정감이 있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와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각제를 하지만 뭡니까? 의회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체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래야 스위스와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철저한 시민교육을 해야 돼요. 독일처럼 폴리티셔 빌딩이라는 말이 정치적 교양이라는 뜻인데 정치적 교양을 쌓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빌딩이라는 게 그게 시민교육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정치적 교육이죠. 정치교육을 하는 거예요. 철저한 시민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시민교육을 합니다. 이 폴리티셔 빌딩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정치 문제를 그대로 가져다가 정치교육을 하는 거죠.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건 지난번에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토가 민주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 광역단체가 다 하나의 독립된 국가처럼 운영할 수 있는 연방제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남한 전체가 연방제. 스위스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26개의 나라로 돼 있어요. 칸톤이라는 게 별도의 독립국가를 말합니다. 독일은 그 넓은 땅이 16개의 독립된 국가로 나와 있고 그 16개가 모여서 연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스위스는 26개가 모여서 연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연방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당이 민주화되어야 됩니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원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 후보를 뽑고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당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민 교육 차원, 정치 교육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독일식 제도죠. 우리는 5천만이 넘는 국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은 채 이 5개가 다 만족되지 않은 채 내각제를 한다? 그럼 1번씩 내각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1번씩 내각제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